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복 개발민원 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 2팀장입니다. 김학권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13쪽부터 14쪽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산지개발행위 개선과 조례안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산지개발행위 개선을 위한 임야면적 및 경사도, 표고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개인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완충녹지 해제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을 통해 도로변 완충녹지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과 부합되도록 관련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30년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5월 23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터 5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쪽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0건에 총 352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7월 현재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5건에 15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집단민원은 개발행위와 반대민원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신설건의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2021년도 3건, 2022년도 4건 등 개발행위와 관련 총 7건입니다. 반려민원은 2021년도에 14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5건, 심의 결과 부결 3건, 기준 부적합 1건, 입지 부적정 1건, 신청 요건 미달 3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1건입니다. 2022년도에 반려건은 12건이로 신청 요건 미달 9건, 보완사항 미이행 2건, 불법사항에 따른 반려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민원 보완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99건을 보완 요구해 469건을, 2022년도에는 354건을 보완 요구해 315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10개소로 2023년 자동치료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골프장 관련 민원 사항은 총 2건과 2022년 총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시가와 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현황 자료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와 예정 물량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67쪽까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안성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성장관리 계획도 세워서 이게 올해가 되나요? 서부권에서 성장관리 계획 추진하고 내년에는 동부권으로 추진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서부권은 지금 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성장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계획적인 개발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요. 난개발이 워낙에 안성은 문제인데 좀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또 물류총량제도 있더라고요. 물류단지 총량제. 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3년간 기존에 있던 물류단지의 1.5배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자세한 점은 과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2년 전부터 물류 창고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어떤 물류법에 의한 물류단지라든가 그런 거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다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량 3년간 총량 물량으로 하는데 그 총량 물량 산출 근거는 기존의 시설에 지금 현재 허가가 된 부분에 1.3배 해가지고 그걸 3년 동안 나눠서 첫 해는 50%, 그 다음에 다음에 내년도에는 30%,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0%로 배정했고 그 이후에부터는 우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어떤 입지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만 이 네, 총량제가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물류창고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개발행위는 보통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확보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이 총량제는 진일보한 행정인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저희 동부권에 1중면, 3중면 할 것 없이 제가 이제 가면 많은 시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물류센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로 문제도 그렇고 도로에 큰 덤프 트럭이 다니니까 도로 파손되고 위험하고 소음 있고 먼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물류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집단 민원 현황 처리 결과에도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총량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물류센터 입점하면 도로 폭을 더 넓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작년 5월부터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를 종전에는 어떤 주민 동반 공고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서 대신 이제 해당 용도 지역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공란공고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인을 거쳐서 기반시설 내지는 그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들어온 그러면 물류센터 같은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 공공 데이터 포털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그 안성시가 지금 현재 그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죠. 1,000평방미터 이상이 이제 52개, 용인시가 126개, 이천시가 133개, 뭐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인근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의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아까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저희가 자방면으로 해서 그 시내를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글쎄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도 저희가 이제 조례에 진입도로 그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그 개발행 허가라는 거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총량제로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물류센터 들어올 때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진입로의 문제나 어쨌든 진짜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기반 도로를 반드시 갖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지 개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가 20도로 맞추겠다고 한 게 맞는 건가요? 예,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 안성시에다가 제시한 거는 15도 평균 경사도 15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산지에서 이렇게 신청되는 걸 보면 거의 20도 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전체 평균 경사도가 안성시 553.4km 전체의 평균 경사도가 29.8도, 19.8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평균 기준에 맞는 20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성시는 20도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산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경사도가 20도까지면 된다는 거죠? 평균 경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 구역에 네네. 20m, 20m 그 셀로 잘랐을 때 그 셀의 평균 경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안성시 전체가 19.8도인데 20도면 뭐 거의 많은 네, 그러니까 안성시 대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15도로 맞추면은 면적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러면은 사실상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동구권 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이고 그래서 개발이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거를 15도로 하는 것은 우리 좀 지역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 개념에서 네. 이 난개발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이렇게 모아놓거나 산업단지도 다 있고 한데 이렇게 그게 행정적으로 뭐 주택가에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물류단지가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원이 들어오시는 것들은 이미 이제 들어온 물류센터에 대한 민원들이거든요. 네. 삼죽에서는 교통사고도 있어서 없던 사거리에 없던 신호등까지 생겨서 이제 이번에는 신호등이 생겼다고 민원이 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동물 화장장권 관련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그 대책위를 잘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답답한 건 우리 김보라 우리 시장님께서는 열린 시정을 추구하는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항상 닫혀 있어요. 이 좋은 분들, 자기 편 사람들에게만 열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나 참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지금 원국 동물 화장장 시설 반대 대책위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새벽부터 새벽밥 드시고 오셔서 출근하는 우리 시장님께 이걸 좀 철회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요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과장님께서 좀 잘하시네요.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원리 이론 동물 화장장은 2018년도 8월 27일 날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의제 협의가 저희한테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제 19회 안성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 사유가 환경오염, 그다음에 재해, 주변 경사인 재해 위험, 그다음에 3.1운동 기념관 입지에 따른 주변 여건 부적정으로 저희가 이제 부결을 시켜서 건축허가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반려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재심의를 했고요. 재심의 결과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라고 조건부로 해서 재심의 의견을 줬는데 주민 설명회 그때 당시 주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재심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시행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 사항을 취소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공문 내지는 이렇게 걸쳐서 안내문자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진 않고 이제 의견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달에 1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해서 원안 가결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원안 가결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금년 7월 11일 날 개발행위 허가 협의 건축가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성시 의회에서 동물 화장장 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반대 의견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런 내용하고 안성시 의회에서 동물 화장장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된 거에 대해서 상기 사유로 인한 개발행위 협의 재검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 고문 변호사 자문 5분한테 자문 결과를 한 결과 그건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가에다 협의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안 되는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한번 좀 다시 한번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분들, 성난 우리 주민분들이 매일 아침 우리 시청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원공면 성언리 458번지 일원에서 동물 화장장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설치를 위한 이제 건축 허가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이곳이 말 그대로 이 3.1운동 기념관하고 180m, 이제 직선거리로 한 180m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난 그동안에 안성시청은 또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 3대 실력 항쟁지라고 하는 3.1운동 성지잖아요. 근데 이 성지 바로 180m 앞에서 이 동물 화장장이 설치가 된다. 이건 진짜 우리 주민분들이 화가 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화장 시설이 3.1운동 기념관 바로 앞 180m 앞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3.1운동 기념관 이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적이 아닌 곳에 기념관을 세워서 됐다고 하지만 우리 목천에 있는 3.1운동 기념관도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3.1운동 기념관을 설치를 했다는 의미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설물이 그 바로 옆 18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광복회 3.1운동 기념연합회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 다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철회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동물화장장 반대 결의안을 또 통과시켜 주셔서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또 8대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또 결의안을 채택을 해주셔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이 안성 시민의 자존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법적으로 우리 사업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안성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여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협의가 좀 돼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우리 시장님의 이 다친 마음을 어떻게 다친 우리 대책위에 다친 이런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 대책위원들의 속상함을 좀 들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력하게 여기서 우리 그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김보라 시장님께 우리 대책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안성 3.1운동 기념관 후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성은리 주민과 정당하게 협의된 개발행위 서류가 접수되어 안성시에서 형질 변경 허가 동물 화장장 설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원곡면 성은리 주민들을 우롱하고 3.1운동 기념관이 건립과 목적과 광복사의 3.1운동 관 목적과 광복사의 328분의 위패가 모셔진 선열이 혼과 어를 묵시하고 사업자의 의견에 동조했다는 것에 개탄합니다. 지난 간담 회의 시 김보라 시장님이 배려로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갖고 저희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안성시 담당 과장에게 지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 면담 이후 동물 화장장에 관련되어 공무원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마을에 찾아온 바도 없고 사업자와 주민들과 만남도 없이 우리 주민은 다시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궁금하여 다시 방문을 하려 합니다만 안성 3.1운동 관련 단체님들과 원곡면민 그리고 성은리 주민들과 면담하게 되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보라 시장님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성 3.1운동 기념관 후면에 추진 중인 동물 화장시설에 대해 김보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고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 3.1운동 기념관 후면에 추진 중인 동물 화장시설이 허위 서류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언제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성 3.1운동 기념관 후면에 추진 중인 동물 화장시설이 허위 서류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성 3.1운동 기념관 후면에 추진 중인 동물 화장시설이 허위 서류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이후 인허가 여부를 처음부터 알고 처리해 주셨는지 현재 담당 관장한테 잘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허위 서류로 추진된 안성 3.1운동 기념관 인근 동물 화장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접수된 내용을 한 번도 주민들과 협의 및 파악조차 안 했다는데 본 개발행위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잘못되었다면 허가 취하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주세요. 이거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도시정책과장 정차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문으로 드렸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3주 정도. 예, 답변 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꽤 오래되진 않았고요. 지금 우리 집회하기 전에 네. 제가 이걸 읽어드렸냐면 집회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대책위 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이것들을 저는 이제 충분하게 우리 시장님이야 공무원들이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성이 그래도 우리 그 3.1운동 기념관만큼은 좀 시설이 좀 명예롭게 이렇게 잘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함께 지금 진행해 주시고 우리 대책위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일이 좀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네. 장시간 회의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얘기만 드리고 답변은 간략히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제에 따른 우리 안성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자 했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당황지구, 제 지역구가 지금 안성 3동입니다. 3동에 이제 당황지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총 6블럭 가운데 한 블럭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삼정 그린코어 아파트가 지금 지어졌는데요. 거기가 1657세대입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 세대들이 다들 들어서는데 지금 5블럭하고 6블럭 또 지금 아파트가 1370세대, 1240세대가 24년 1월하고 11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1블럭, 2블럭이나 3블럭을 다 합쳐서 총 세대가 847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게 한 6800세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인구를 그냥 한 세대당 2.5인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인구가 21,185명이고 지금 인구에서 한 1,7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근 한 20년 만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성 3동은 기존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는 20년이 넘어서 새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 단지는 이제 새로 지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총 4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한 20년 정도가 다 넘어가는 도시계획이 잡히고 나서 단위계획 구역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이 20년 동안 들어서지가 않아서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없어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독주택 용지도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까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제일 기반 시설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도로 아래로 들어가는 게 하수도, 상수도, 통신, 그렇죠? 공동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 주변에 계시는 단독주택 용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같이 개발이 돼야지 나중에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인구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하면 다시 이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재정비 계획을 해서 하기에는 당황지구는 곧 많이 불어날 인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네. 아까 제가 또 좀 염려가 됐던 게 뭐였냐면 도시가스 사업이 이제 내년 상반기면 이제 MOU가 이제 끝나고 물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그 이전까지 이게 되지 않는다면 주택들은 언제 도시가스를 진짜 공급받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성 3동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죠. 네. 그것도 아양지구 전에 있는 최대의 또 지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당연히 먼저 좀 우선적으로 수용을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나오면 용역 보고서를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부분은 우리 공도지구가 지금 현재 난개발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황지구도 그렇게까지 난개발이 아니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빨리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이게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이제 좀 여쭙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이 굉장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코아로 5거리 와서 그다음에 삼정아파트 지나면서 서동대로로 이어지는 그 길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도로가 먼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왜 이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 맨 나중에 됐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정아파트 주변에는 또 나가는 차량이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정도까지는 차가 학교를 가는 인파 때문에 거의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워져야지 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생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기반 시설이 먼저 구축이 되는데, 지금 이제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을 선정해 놓고 그 전에 이제 자연 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변경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주가 기반 시설을 이제 부담하는 그런 요건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구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삼정이 들어오면서 거기 진입도로까지는 됐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비로 별도로 이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정 아파트 후문 쪽에서 지금 이제 등기소 가는 길, 그 길을 지금 저희가 거의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빨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황지구 내 지금 이제 도시계획 시설 20년 되면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 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나 또 아니면 저희 시에서도 그 도시계획 시설을 최대한 저희가 다시 재정비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통훈 의원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3명과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 위원분들이 혹시 다르신 분들입니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십니까? 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을 제가 잠깐 좀 봤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당연지 네. 부시장님과 이제 국장님이 참석하신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물론 있겠죠. 네네. 공직자분이 위원회 수당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쫙 2021년부터 2022년도 거 그리고 분과 거 네. 이렇게 회의 참석 수당을 네. 참석했거나 서면으로 한 걸 네. 제가 쭉 나눠봤습니다. 네네. 근데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자 2021년 거 2월 거 보겠습니다. 2월 23일 보니까
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216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셨고요. 참석 인원이 20명이라 해서 나눠보니까 1인당 10만 8천 원.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4월 7일 날 21년 4월 7일 날 또 이렇게 참석한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만 5,882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밑에 이제 22년도 걸 또 봤습니다. 똑같은 그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참석 인원이 22명인데 100만 원이 잡혔어요. 네. 참석 수당이.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 물론 서면입니다. 네. 45,454원이 지급이 된 걸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 다음번에 참석한 걸 좀 봤습니다. 서면이 있어서 참석한 걸 또 봤는데요. 4월 19일 16분이 참석하셨는데 180만 원. 그래서 11만 2,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분가로 갔어요. 분가로. 1월 26일 날 이제 같은 날입니다.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위원회가 서면이었는데 분가로 가니까 참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7만 5천 원이 1인당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회의가 21년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그 뒤에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년 참석하신 건데요. 며칠이냐면은 9월 27일입니다. 27만 원이 잡혀 있고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67,500원. 또 반대로 11월 19일 그때 7분이 참석하셨는데 여기는 또 42,857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한 그 수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떤 기준점이 없고 보면 저희가 보통 회의 수당 참석하면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8만 원, 9만 원, 뭐 7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떨어지고 만약에 그 세액을 공제한다면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좀 일괄적인데 여기는 보면은 좀 물론 이제 거기에 공직자분이 참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틀렸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7만 원 정해졌으면 네. 한 분 빠졌으면은 7 곱하기 뭐 5, 아니면 두 분 빠졌으면 뭐 4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좀 일괄되고 여기에 그 회의 참석 그 지급 현황에 네. 그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일괄로 100만 원이 딱 정해져 갖고 네. 인원이 바뀌니까는 이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일괄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네.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4명이시죠. 네. 그런데 공동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네. 혹시 두 분들 역할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거는 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이렇게 나눠 놓으셨다면 네. 저는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역할이. 네, 역할이 이따가 네. 이제 역할 한 번에 네. 좀 설명 좀 네. 주셔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당영직 2명을 네. 제외하고 나면은요 8분이 같은 분이십니다. 네. 똑같은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총 15명 중에서 10명이 같으니까 네. 불과 5명만 다른 분들이 저기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네. 저는 제가 좀 의구심은 안성에 위원회를 맡을 만한 인재가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 틀림없이 그 명칭이 위원회 명칭이 다르면 역할도 틀림없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위원회 구성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셔야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도시 정책이 개발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모이셔야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다양하게 모이셔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실 거고 그래야 더 좋은 계획이 쏟아질 텐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불과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위원이 5명만 다르고 다 똑같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제 공동위원회하고 이제 차이점은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보통 이제 토지,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걸 제가 이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위원회는 지금 이제 건축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인 종합적인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이제 별도로 하게끔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이제 위원님 중에 이제 공동위원회로 가고 또 이제 공동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에서 뭐 건축위원회나 그다음에 뭐 교통 뭐 이런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추천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공모 절차는 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추천 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가 구성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우리가 수당이 이제 5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지금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과위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이 1명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길면 그 긴 거에 대한 또 추가 수당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위원회에 네. 그 위원님들의 그 기간이 있나요? 위원회 지금, 그 맡으신 기간? 통상 제가 4년으로 합니다. 4년이요? 네. 저기 연임 가능하신 거죠? 네,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1회만 연임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8년을 하시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연임 하신 분은 그 정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나요? 아니면 그 위원회가 아닌 예를 들면 그 이쪽 도시계획에 계셨던 분이 예. 이제 거기 8년을 찼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동위원회로 가서는 또 다시 거의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거는 그거. 아니면 뭐 도시 뭐 이게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는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 자료는 주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건축에 대해서 네. 이제 건축 이제 그 계획을 잡으실 때 네. 혹시 그 지금 현재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니버셜 디자인 자체가 무장의 공간. 네. 그 무장의 공간을 추구하는 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것이 반영되어지고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제 통상 저희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공공 디자인 심의할 때 저희가 많이 이제 반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 뭐 토지 용역에 대한 이제 인허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 실제 이제 건축을 짓기 위한 그 인허가에 따른 이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니버셜 그 관계를 거기다 이제 제가 적용하고 또 큰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 디자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유니버셜 그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개간하실 때도 보면요. 네. 보편적으로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의원이 돼서 네. 이제 저희가 그 어디죠? 거기 우리 분야 저기 하러 가는 데가 그 위에 우리 의원 돼서 처음 인사 첫날 현충탑. 네. 그 현충탑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에 갔었을 때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건축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길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길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참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도움을 이제 받아서 네. 이제 가서 이제 분양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 대부분 보면은 그 헌충탑에는
그 이제 6.25 참전 용사분들도 많이 가시고 상위 군경 같은 분들 일단은 그 조국을 위해서 이제 애쓰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헌화하고 이렇게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 좀 갔을 때 아쉬웠던 게 그냥 그 나무 몇 그루 옮겨 심으면 이렇게 약간 지그자그로 해서 네. 충분히 그 절단 대신 그 우리 참전 용사분들도 가서 헌화하고 분향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도시 개발할 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네.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그 다음번에 이제 건축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저는 어디에는 반영이 되고 어디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개발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실 때 뭔가를 이제 여기다 무엇을 놓자 여기다는 무엇을 하자 그것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토지 토목 저희가 이제 말하면 속게 토목 공사를 할 때 네. 어느 쪽에다 무엇을 놓을까 그리고 뭐 상수도 전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수원까지 이제 한 번에 밀 수 있게 네.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그 과정 중에 네. 저는 그 이동권 네. 이동권과 그 이제 이동권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위치가 좀 이렇게 좀 배정돼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저 이렇게 토론하시고 연구하고 개발하실 때 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동물 화장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최우섭 의원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차에서 도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들은 한두 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 회의를.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로 보면은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다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살고 계시는 수십 년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더 잘 알고 그 현장을 더 잘 아실 텐데 이분들은 쏙 빼고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4분이 계신데 여기서 한두 분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때는 이제 전문가 이제 그룹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거치도록 하는 그 법적 이제 절차를 제가 마련해서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물 화장장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이게 누가 봐도 혐오 시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사업은 저는 주민들께서 직접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저희 물류단지라든지 주민들께서 조금 꺼려하시는 사업장이 좀 들어올 경우에는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라든지 네. 이 주민들이랑 소통을 해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안 나오게끔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안성과 특히 동부 지역에 이제 물류 창고가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건축도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총 물류 창고의 안성에 그 몇 건이나 접수됐고 현재 총 몇 건이 접수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장 답변 드릴게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저희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건수가 지금 한 8건 정도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행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개발 행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게 지금 한 14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개발 행위 허가로 진행되는 게 8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걸 총 들어보면 지금 뭐 한 20건. 네. 예를 들어서 뭐 30건 안 되겠네요. 토탈 해보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류창고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전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고 현황을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여유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물량제로 해서 이걸 마련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물량 3년 동안 이 물량제로 해서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조례나 어떤 법적이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네. 궁금한 게 용인하고 가까운 이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류창고 이 인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포화돼서 저희 안성 쪽으로 오는 거로 방향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는 데를 지금 많이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을 때 이천시에서 이제 도시정책과장님이 오셔갖고 제안 설명을 했고 저도 했는데 마장면 같은데 전혀 이렇게 문을 완전히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용인이나 이천도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조례 지침을 만들어서 인접 마을과의 거리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인이나 이천은 한 13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게 52개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52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안성 시민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게 난개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난개발이 너무 이루어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난개발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우려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이죠. 일죽에서 대형 화재가 물류창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할 예정입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에 우리 안성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건축 자재도 그라스울이라는 그런 화재 좀 강한 그런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건축 허가 때 소방서에 대한 소방 설비라든가 대피 요령 뭐 그런 거를 매뉴얼을 정해서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대덕면에 이제 건지지구가 있습니다. 건지지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지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산업단지로 승인이 났었는데 산업단지로 개발이 안 되다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산업단지를 폐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업자가 그거를 매수를 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금 착공된 지 지금 공정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지지구 말씀드린 것은 건지지구. 저기죠. 도시계획 지정돼서 도시개발로 해가 공동주택으로 된 거. 네, 그거 지금 여쭤보면. 네, 지금 건지지구도 지금 현재 당황지구 마냥요. 지금 사업자가 두 블록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하천 관계에 우리 유역 변경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되면 건지지구도 두 블록 정도는 사업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공동주택으로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미집행이 되면 네. 다른 용도로도 변경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지금은 사실상 그게 용도가 변경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저기 뭐 얘기하시는 정창훈, 예, 도시정책과장 네. 정창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문흥지구하고 제가 좀 약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황 건지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지금 당황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장기간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그 타당성용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는 중에 지금 2개 블록은 지금 한 80% 이상 토지 동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정 우리가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잠정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는 우리 정태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이 약간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선정의 기준이 있죠? 이게.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기술사나 아니면 뭐 공학 박사나 뭐 아니면 또 교수님들 그 수준에서 제가 이제 의원을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네.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하고 사업에 맞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를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사업에 이권이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두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명함을 두세 가지 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무슨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위원들을 추천을 예를 들어서 추천인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의원분들의 공모 신청을 받고요. 그걸 받으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의원분들을 이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선정을 제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의원들을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김삼주 우리 국장님께서는 네. 지금 여기 위원회의 의원들은 개발행위나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회사에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그분들이 좀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명단에. 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맞다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어떤 힘에 대한 작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의 명단을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 예. 거기에 그분이 소속이 어딘지 그게 이제 소속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럼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뭐 A건설인데 여기 의원으로 있으면 그 의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 거 심의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들어오면 제가 이제 제재하는 그런 요건이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들 만나면서 교류가 되다 보면 네. 거기서 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야, 내 거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따지면 저는 이제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 네.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선정되면서 또 올바르게 안성시에서 큰 사업, 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분들이 관여가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제가 설로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명단 좀 제출해 네. 주시고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지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